어서오세요.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. 여러분은 흉가와 폐가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? 가끔 보면 폐가는 모두 흉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, 폐가와 흉가는 다르죠. 사람이 살지 않아서 흉하게 망가진 집이라고 그게 다 흉가는 아니죠. 그런 것들 대부분은 그냥 폐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흉가와 폐가의 기준은 사람이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귀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겠죠. 제 개인적으로는 귀신이 나온다고 또 흉가라고 보지도 않고요. 기준이 흉한 것들이 살면 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든 귀신이든. 어쨌든 흉가는 그렇게 흉한 모습을 하지 않고 있어도 흉가인 곳들이 있는데요. 이번 이야기가 그런 흉가들 중 하나입니다. 사연은 창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창수님,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. 그럼 창수님과 가족들이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,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. 저희 가족은 90년대 초반까지 그 인천에 있는 백운역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. 그 집이 있던 곳은 역 근처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, 그 집은 원래 고모가 혼자 살던 집이었는데 돌아가신 뒤에 저희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거고요.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사셨는데 무속인이셨어요. 결혼은 하셨는데 고모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. 그리고 그 뒤로 재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셨는데, 그 집은 저희가 이제 살기 전에 고모 생전에 아버지 따라서 몇 번 갔었는데요. 가면 이상한 냄새도 나고 벽에 그림들도 있고, 하여튼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걸어서 10여 분 가면 고모 집이었는데 저 혼자 고모 집에 놀러 간 적은 없었어요. 가면은 고모는 늘 웃으면서 용돈도 많이 주셨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당시 고모는 몸이 좀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. 객혈이라고 하죠. 그 기침하면 피토하는 거. 객혈이 있으셨고, 그리고 전 왕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때는 어렸었고 고모랑도 별로 정이 없어서 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, 나중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. 고모가 돌아가시고 고모가 사시는 집이 더 커서 그랬었는지 아버지는 별 말씀도 없이 그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셨는데요. 이사를 한 거죠. 아버지는 뭐 평소에도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때도 뭐가 어떻다 그런 말씀도 없으셨네요. 뭐 하기사 어린 우리들한테 무슨 하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겠어요. 그렇게 이사를 하고 누나랑 저랑 이제 보고 들은 건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. 안방 앞엔 바로 주방이 있고 그 주방 끝쪽에 누나방이 있고요. 누나방 옆엔 작은 창고가 있었거든요. 거긴 어머니가 이런저런 것들을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고는 했었는데요. 그날 전 누나방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, 누나는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테이프에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큰 소리로 절 부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응 하고 이제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누나가 녹음하는데 방해한다면서 막 짜증내면서 말하더라고요. 엄마 아까 시장 간다고 나갔잖아. 너 안방 가.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 누나 말처럼 어머니는 시장에 간다면서 나갔다는 게. 그래서 저도 알고 있던 거라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넘어갔는데요.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분명 들었거든요.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, 그거. 창고 쪽에서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. 전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때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넘어와서 장난감들 가지고 놀았었는데,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. 또렷하고 선명하게. 그런데 이번엔 좀 전과 달리 어머니 목소리랑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누나가 안방문을 열면서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이냐고 그랬는데 누나가 녹음을 하는데 제가 콧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, 난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, 그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공룡 장난감이 있었거든요. 공룡이 로봇으로 변신하는 장난감이었는데 그게 2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거 가지고 조용히 놀고 있었거든요. 근데 누나는 절 한번 이렇게 째려보더니 조용히 놀아 하고는 방문을 꽝 하고 시계 닫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. 전 기가 막혔죠. 진짜
저랑 누나랑 4살 차이 나고 전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누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기억으로도 그땐 진짜 짜증나더라고요. 그래도 싸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씩씩거리다가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냥 조용히 누워서 있었는데 그땐 장난감도 그냥 내려놓고 천장 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또 누나가 안방문을 확 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잠깐 조용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서 말이죠. 그래서 그땐 저도 소리 지르면서 대답했거든요. 나 가만히 있었다고. 천장 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다고. 근데 누나는 그 꿀밤이라고 하죠. 제 정수리에 그 꿀밤을 놓더니 다시 방문을 확 닫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. 진짜 지금도 그때 상황이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억이 나는데 전 속에서 진짜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잠깐은 참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. 그래서 울면서 누나 방으로 가서 문을 확 열었는데 누나가 방에 엎어져서는 막 떨고 있는 거예요. 맨발로 앞집으로 막 뛰어가서 문 두드리면서 막 울면서 우리 누나 죽어간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니까 그때 옆집에 살던 아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우리 누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누나 막 지금 죽어간다고 그렇게 막 말한 기억이 나는데요. 그 말 듣고 아저씨는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누나 업고 뛰어나와서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때 마침 어머니도 들어오셔서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잠깐 쇼크가 왔던 것 같다고 하더래요. 누나도 다행히 금방 상태가 좋아졌고요. 그런데 그날 집에 온 뒤 누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라디오도 안 듣고 녹음도 안 하고 잠을 안방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. 여고생이. 그래서 부모님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누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엔 제가 콧노래 부르고 뭐 큰 소리로 우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어떤 여자가 누나 이름을 크게 부르더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뒤에 기억이 안 나는데 깨어나니까 병원이었다는 거죠. 그리고 누나가 녹음하던 그 테이프 노래들은 하나도 녹음이 안 돼 있고 칙칙 하는 잡음만 있었고요. 그때 부모님은 누나 말을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할 법도 한데 진짜 심각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그 뒤로 정확하진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넘어서 다른 집으로 우리는 바로 이사를 했고요.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생 때 들은 얘기인데요. 아버지가 대학 입학 축하한다면서 한 잔 주셨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여러 얘기 중 그 집 얘기가 있었어요. 그 집이 원래는 어떤 스님이 살던 집인데 그 전부터 거기서 귀신이 나오니 뭐 흉가니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. 그런데 스님이 귀신이 있으면 이제 자신이 누르면 된다면서 그냥 무시하고 거기서 살았다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네요. 집에는 스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그 창고에는 또 창문도 없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그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내리기도 했었고 그 승복 있잖아요. 회색 그 스님들 입는 옷 그걸 걸어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마치 오래된 피가 묻은 것처럼 검붉은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네엔 스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창고 쪽에서 스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죠. 하여튼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스님은 그 집이 진짜 흉가라고 자기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리고 집을 내놨는데 그리고 다음 입주하려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다음 입주하는 사람한테 솔직히 얘기를 했다는데 그 다음 사람이 저희 고모였던 거죠. 고모도 처음엔 그 집에 이상한 기운이 많다고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누를 수 있다고 아버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고 해요. 그리고 고모도 그 집에 이사를 하고 1년 안 돼서 돌아가신 건데 그땐 전 몰랐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그때 우리 집 식구들이 어디 갈 곳이 없던 상황이었답니다. 그냥 아주 작은 쪽방에서 식구들이 같이 살았었거든요. 화장실도 밖에 있었는데 재래식이고 아마 아버지가 거기 앉으면 거의 꽉 찼을 것 같아요. 일단 어른이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거든요. 화장실 문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그 정도 크기였는데 그 집에서 살았을 때 저도 힘들었다는 게 지금 기억에도 남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 고모를 찾아간 거고 고모는 아버지를 끝까지 말렸었다는데 뭘 말렸냐면 아버지는 어떻게 이제 선택할 길도 없고 고모 생전에 걱정이 돼서 찾아간 것도 있지만 그때 우리 가족들
거기 방 하나 빌려서,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하고 누나가 쓰던 방이 있잖아요. 그 누나가 쓰던 방이 우리 가족이 이사하기 전에 살던 방보다 컸으니까요. 거기 방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찾아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반대를 하시다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이 혹시라도 살게 되면 절대 애들만 두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창고 문은 꼭 열어두라고 하고,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쓰러지거나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하면 바로 나오라고,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바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 거고,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여기저기 이제 사정 말하고 돈 구하고 방 구해서 그 집에서 나온 거였고요. 아버지는 그때 한잔 하실 때, 그때 말씀하실 때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참 힘들었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. 지금도 흉가 얘기를 들으면 그때 그 집이 생각납니다. 잠깐이었지만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. 창수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. 이제 흉가와 폐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? 앞으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사람 안 사는 폐가를 이유 없이 보기 흉하다고 흉가라고 할 일은 없겠죠? 마치 예전 우리나라 3대 흉가라고 하던 곤지암 정신병원이나 영덕 흉가, 늘봉가든처럼 말이죠. 흉가와 폐가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. 감사합니다.